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어봤고요. 오늘은 1차 부등식 중에서도 이제 활용 파트 10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61쪽에 있는 마지막 문제, 61쪽 9-1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하다면 그 문제까지 추가로 하나 더 풀어줄게요. 일단은 63쪽에 있는 1차 부등식 활용. 일단은 기본적인 활용 문제, 주어진 문장을 읽고 그냥 식으로만 옮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7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야. 그러니까 숫자를 3개 써야 한다는 얘기지.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래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이게 87보다 작다? 87보다 작다. 이렇게. 1번 문제는 결국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거냐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3개니까 가운데 수를 보통 x라고 놓죠.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1씩 차이가 나잖아. 1씩, 그치?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1씩 차이니까 큰 수는 x 더하기 1이, 작은 수는 x 빼기 1이. 그쵸?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한다면 자연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x 빼기 1과 x와 x 더하기 1 덧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8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이해가죠? 따라서 이거 정리한 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속아줄 테니까 3x네. 3x는 87보다 작다. 1차 공식 x개수는 3, 양변을 3씩 나눈다. 양수네 나누기 할 때 부등호랑은 바뀌지 않는다. 87 나누기 3은 얼마죠? 29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29보다 작은 수만 돼요. x는 자연수니까 28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수니까 28도 되고 27도 되고 26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x가 28이라면은 세수는 뭐야? 28을 기준으로 하나 더 큰 수 29, 하나 작은 수 27 이런 뜻이고, 그렇지? x가 더 작은 수, 즉 27도 되는 거니까 27이라면은 27을 기준으로 하나 더 큰 수 28, 하나 더 작은 수 26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x가 26, 25 이렇게 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가장 큰 세 자연수. 그러니까 세 자연수를 봤을 때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세 개 적어주는 거죠. 27, 28, 19 이렇게. 이거는 약간 국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장 큰 세 자연수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세 자연수의 합이 가장 크도록 하는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걸 구하는 건 딱 27, 28, 19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요. 꽝 대신 답이라고. 장씨가 없으면 뭐 이씨 대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2번 재훈이? 재훈이는 뭐요? 여기 써있잖아. 재훈이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에서 각각 86, 93, 90점을 받았대요. 어우 제발 86은 좀 과학을 포함한 4과목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과학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서연이가 풀도록 하죠. 들어요. 자, 국어, 수학, 영어가 국어 86, 수학 94, 까비. 영어 90,
그리고 과학은 아직 점수가 안 나온 건데 X점. 네 과목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네 과목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그치? 일단은 간단하게 했으면 일단 다음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수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평균 내는 방법 다 더해서 나눠요. 4로. 과목의 개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따라서 86 더하기 93 더하기 90에다가 마지막 과학 점수 X점까지 더한 뒤 나누기 4. 이게 평균이니까 이 평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수를 없애는 게 풀기 편하겠죠. 양변에 4를 곱할 겁니다. 양수니까 구도만 바뀌지 않고요. 90 곱하기 4는 360, 우변은 360. 좌변은 분모가 사라졌으니까 이 분자만 남겠네요. 분자가 얼마야? 86, 93, 90을 더하면 얼마 나오냐? 안 나오네. 여기 없네. 해야겠네. 그래서 계산을 270에서 269.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1점 부족하네. 마이너스 4 플러스 4. 네, 그러면 269가 나오겠군요. 269 더하기 x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에 있는 저 플러스 269를 이하면 되겠네. 좌변에 있는 거. 따라서 x는 뭐냐면은 360 나누기 269. 그러면 이게 얼마야? 땡쌤 빼기 아니에요? 91이군요. 뭐라고요? 빼기 나누기라 했는데요. 360 나누기. 아닌데요. 맞는데요? 유튜브 돌려봐. 네. 자, 이해한다는 말 썼습니다. 분명히. 뭐야? 네. 늦게 오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x가 90일 이상이니까 91점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니까 91점이 될 겁니다. 또 뭐 다른 공식 같은 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죠. 첫 번째 거는 연속한 세연수 어떻게 표현하나요? 두 번째 거는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은 아닐 거예요. 복잡한 거 이거 다음에 배웁니다. 3번 한 자루에 800원짜리 펜, 한 자루에 600원짜리 색연필을 합하여 10자루를 사려고 합니다. 이거 저기 정씨가 되게 못하는 거네요. 전체 가격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펜은 최대 몇 자루 하나요? 자, 하나에 800원짜리 펜. 자, 펜은 800원. 그리고 600원짜리 색연필. 색연필은 600원. 근데 이걸 합하여 10자루를 산대요.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펜은 최대 몇 자루인가요? 저 펜이 몇 자루인가인 거니까 펜을 X자루라고 두면 되겠죠. 일단 하나 구하고 싶은 것을 X라고 두는 거니까. 그러면 합해서 10이 나오는 거니까 색연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합해서 펜에 X 빼는 거 아니에요? 몇 자루? 10 빼기 X 자루죠? X 빼기 10인지 10 빼기 X인지 구분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7,000원 이하로 사고 싶대요. 합이 7,000원 이하. 돈이 별로 없나 봐. 별로 없는 건 아닌데 7,000원 꽤 있는 건데. 되게 많이 사네. 공부하려고 10자루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학용품을 이거 얼마냐 하고 본다면 펜 하나당 800원 곱하기 X가 되겠지. 펜 값만 800 곱하기 X. 색연필 값은 600에다가 개수인 10 곱하기 X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X만 나오면 다항식이지만 이 더하기 빼기가 나오면 다항식이라고 씁니다. 다항식 갖고 나중에 곱하기 이런 거 할 때는요. 실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쳐라. 그렇지? 다항식은 괄호 안 쳐도 돼요. 다항식은 괄호를 쳐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하는 게 바로 확연품 값인데 이게 7,000원 이하니까 이게 7,000 이하야 안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식은 이거고요. 일단 전개를 해야 되나? 전개하면 일단 800x에 600 곱하기 10은 6,000원. 600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00x. 이게 7,000 이하다. 800x, 마이너스 600x 이거 두 개는 좌변에 쓰는 거죠? 200x. 플러스 6,000은 2항이겠죠? 2항은 마이너스 6,000. 우변 얼마 나와? 1,000 나오죠? 부동량 안 바뀌겠죠? 지금 2항을 했으니까. x계수가 얼마? 200. 양변을 뭐 한다? 200으로 나눈다. 그럼 x는 1,000 나누기 200. 5. 방향은 안 바뀌니까 x는 5 이하가 나오죠? x가 뭐였더라? 펜값. 펜을 사는 개수. 펜을 몇 자로 이하로 사야 된다? 5자로 이하. 검정색, 빨강, 파랑, 노랑, 녹색, 핑크.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5자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네. 이럴 때 이제 장시간은 한마디 하는데 얘들은 이해를 안 해요. 얘들은 수두부비 많아서 얘기를 안 해요. 돼? 재미없어. 그럼 소연이랑 써도요. 4번. 기본 요금이 32,000원인 어떤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게 몇 년도 거야 대체. 야,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250메가밖에 안 준다고? 데이터 무료를? 250메가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1메가바이트당 100원? 날감도네 진짜. 요금을 내야 하는데요. 노래 한 곡을 다운받는데 보통 4, 5메가 할 텐데. 이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이 4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데이터를 최대 몇 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본 요금은 32,000원, 요금을 45,000원 이하가 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기본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쓴다. 그렇지? 이게 뭔 말인지는 이해 가는 거지. 32,000원을 내면은 기본료 250메가까지는 무료. 너무하잖아. 250기가도 아니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1메가바이트당 100원의 요금료가 더 추가됩니다. 너무 비싸다. 최대 몇 메가가 쓸 수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최대 X메가라고 해봅시다. X메가. 이렇게. 근데 분명한 거는 얘가 250보다 클 거예요. 그쵸? 왜냐면 기본료보다 더 많이 낼 거니까. 우리가, 그치? 45,000원. 그치? 45,000원 이하.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사용한 데이터 용량은 얼마죠? 이건 내가 전체 쓴 용량이면 250은 기본으로 주는 거니까. 그치? 추가된 용량은 얼마? 그 양은 x 빼기 250메가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전체 쓴 게 x고 원래 250은 기본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용량만큼은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본료 32,000원 더하기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100 곱하기 x 빼기 250이죠. 이것도 다항식에 그다시피 바로 쳐야 됩니다. 이것이 어때야 한다? 45,000원 이하가 돼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아니 대체 이게 언제 쪽이야 대체. 기가도 아니고 말이야. 그치? 전개해볼까요? 32,000 더하기 분배하면 100x 마이너스 25,000은 45,000 이하 되겠죠? 32,000 빼기 25,000이면 얼마야? 7,000 플러스 7,000 근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7,000이잖아. 그치? 그 우변은 얼마가 될까? 38,000?
그쵸? 네, 38,000 나와요. 그리고 좌변은 100x가 남아있죠. 따라서 100x는 38,000 이게 나가는 겁니다. 양변을 x개수 100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x는 얼마 하면은 공이 두고 사라지는 거니까 382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이해가죠. 따라서 380 단위는 메가바이트인데 MB라고 되었을 때가 이들은 380 이하로만 써야지 요금이 45,000원 이하 된다라는 겁니다. 날강도예요, 날강도. 요즘 이렇게 파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 업데이트 좀 시켜주지 너무한 거네요. 답은 380MB. 이해 갔나요? 쉽죠? 오늘 조금밖에 안 할 거니까. 밀린 거 좀 빨리 하세요, 이제. 알겠죠? 5번. 현재 지섭이의 통장에는 4,000원이 들어있대요. 아니, 시대 물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돈이 다 너무하는데? 다음 날부터 매일 800원씩 예금한다. 예금액이 3만원 넘는 것은 며칠 후부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며칠 후라고 했으니까 이걸 x가 나야겠네, 그렇죠? 며칠 후부터예요? x1 후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x1이 경과했다. 10일, 20일, 30일처럼 x1이 경과했다고 일단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는 4,000원. 근데 800원씩. 그러면 4,000원에다가 하루에 800원씩 x1이 경과하면 800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이건 단항식이기 때문에 바로 안 써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싶대? 3만원을 넘기고 싶대. 그러면 3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되게 쉬기 쉽죠? 부탁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식사라고 할 때는요, 이 상태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공이 너무 많아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싶어요. 해가지고 100으로 나누면은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8x 5변은 300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식을 얘를 써버리면 얘는 틀린 거라고 또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점수를 깎는다. 일부러 이렇게 써야 한다 이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공을 2개씩 지우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가격 같은 거 할 때 이 가격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것도 용량 같은 건데 이게 공 같은 거 많다고 공 막 약분하고 이러지 마세요. 식은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2항은 40을 2항 시켜야겠네. 좌변은 8x고 42항 되면 마이너스 4면 260 나오나요? 분수 나와? 8로 나누면 x는 8분의 260인데 8, 3, 24, 20, 8, 26 점 얼마 나와? 그치? 30점 나와요. 그치? 이해 가죠? 32점 얼마 1은 없잖아 우리가. 그치? 이 며칠 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수 그보다 큰 거를 찾는 거니까 33일이 되겠죠? 33일 후가 돼야 한 달 좀 넘어가겠죠? 이래야지 예금액이 3만 원을 넘어요. 답은 4원이 되겠네요. 이해 가죠? (6번) 어이구 유리하다라는 말 나오잖아. 유리하다. 그치?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800원짜리 노트를 할인 매장 뭐 좀 많이 파는 도매점 같은 데가 있겠지? 거기서는 한 권에 600원씩 판매한대요. 200원 더 싸네 한 권당. 그렇지? 근데 거긴 좀 멀리 있어가지고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데 1,200원의 교통비. 요즘 버스 값이 얼마인데 1,200원이야? 예, 든다고 합니다. 노트를 몇 권 이상 살 경우에는 할인 매장에서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는 거예요. 집 앞 근처에 있는 문구점은 개당 800원입니다. 장점은 교통비가 들지 않아요. 다리 값이 좀 들어가요. 다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걸어가니까 뭐 한 1분 걸어가고 칩시다. 좀 걸어가고요. 그거밖에 없죠. 근데 할인 매장은 노트 한 권이 좀 싸긴 해요. 600원. 와 싸다. 근데 교통비가 들어간다 그지 여기.
교통비 1200원. 이거 완전 당근 마켓 그거 아니야? 아, 멀리서 왔으니까 교통비 좀 빼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교통비 좀 빼주세요. 네, 교통비가 나와요. 이런 장점이 있죠? 노트를 한 권을 사도 교통비는 1200원이지만 노트를 한 1000권을 사도 교통비는 1200원이에요. 그쵸? 많이 사면 좋겠죠? 택배랑 비슷합니다. 할인 매장이 유리해야 돼요. 할인 매장이 유리. 얘가 유리해야 돼요. 유리하다는 무슨 뜻이야? 더 싸다. 돈이 더 적게 든다. 값이 더 싸다 이런 뜻이겠죠. 몇 권을 사야 됩니까? 라는 뜻이니까 X권을 산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문구점에서 산다면은 800 곱하기 X니까 800X 원만큼 나올 건데 할인 매장에서 산다면은 600 곱하기 X만큼은 노트값. 그렇죠? 노트값만 이만큼이고 왕복비가 있으니까 교통비 1200원을 더 해야 돼요. 이 1200원은 왕복 교통비일 겁니다. 설마 편도는 아니겠죠. 왕복일 거예요. 그걸 더하는 게 이제 할인 매장에서 살 때 가격인 건데 유리할 거니까 이쪽이 더 작아야겠죠. 부동산 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간단히 1차 공식 나왔습니다. 600x 이하면 마이너스 600x니까 저변 200x가 될 거고 우변은 1200입니다. 뭐 양변을 이제 2로 합하면 되겠네요. 그쵸? 200으로 합하면 되겠죠? 200 나눠주면 x 안 바뀌고요. 1200 나누기 200은 6이 되겠죠. 6보다 크게 사야 돼. 6만큼 사면은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그렇죠? 6보다 크게. 몇 권 이상? 7권 이상 사는 겁니다. 7권 이상. 답은 3번이 되겠죠? 요거는 마지막에 구하고 나서도 또 이상한 거 답 쓰지 말고요. 6 나왔다고 6 쓰지 말고요. 6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7을 쓰는 것이 맞아요. 이제 하나만 더 풀면 일단 쉬운 버전은 끝나요. 그렇죠? 쉬운 버전의 1차 부동식 활용. 오늘 1차 부동식 끝날 수 있겠지? 7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5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인데요. 세로가 가로의 2배보다 5cm 짧다. 이게 대략적으로 세로가 길다 떠다니까? 2배보다는 조금 짧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치? 조금 짧게 좀 짧게 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일 때 가로의 길이는 몇 cm 이상인가요? 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게 가로의 길이에요. 궁금한 거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x 놓는 거잖아. 그치? 일단 가로를 x라고 하자. 여기가 x네. 그럼 세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로는 아까 좀 전에 2배보다 5cm만큼 짧아요. 2배면은 곱하기 2니까 2x인데 5cm가 짧아요니까 2x 빼기 5를 하는 거겠죠? 이해가죠? 2배보다 짧아요 5cm가. 그럼 됐지 뭐. 그치? 가로가 x면 세로는 2x 빼기 5겠구나. 둘레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둘레가 80 이상? 둘레가 80 이상인데 둘레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죠. 이 자체가 다항식 원이니까 당연히 가로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인데 그게 80 이상이니까 이게 80보다 커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괄호하는 보다시피 3x 빼기 5고요. 요거의 2배가 80 이상. 분배하면은 6x 빼기 12, 80 이상. 마이너스 2하면 되겠네. 6x는 80 더하기 10, 90 이상. x 개수가 6이죠? 6으로 나누면 x는 90 나누기 6. 6일은 6, 6, 5, 30, 5, 2에 이렇게 나오죠? 15cm 이상. 그래서 가로를 15cm 이상 잡아주시면 둘레는 80cm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딱히 어떤 공식을 쓴다든지, 그치? 뭐 식이 되게 복잡하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둘레 길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요? 라든지 이미 예금된 금액에 추가로 얼마씩 예금해요? 라든지 몇 권을 살 건데 얘는 교통비가 있어요? 라든지 그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조심할 게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다항식을 곱하기 할 때는 제발 괄호 좀 치세요.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제발.
그 부등식을 할 때는 크단지, 크거나 같단지, 작단지, 작거나 같단지 좀 잘 읽어보시고 등호 하나 빼먹어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좀 억울하게 틀지 마시고 제발. 이번 오늘은 얼마 안 나갈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건 다 맞추고 집에 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테스트 보는 건 알고 있죠? 안타깝게 한 명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0, 21에 나오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거죠. 그쵸? 즐겁죠? 벌써 생각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않아요? 거석시 문제랑 농도 문제? 여러분도 이제 한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요거만 죽자 할 게 아니라 요 다음 연립방정식이 또 나와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늘대로 끝내라고요 이거. 그때 가서 또 힘들어하지 말고. 67쪽에 있는 첫 번째 고석시 문제. 등산을 하는데 등산이 뭔지 알지?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올라간 거리랑 내려간 거리는 똑같겠구나.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걷는데요. 5시간 이내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오겠냐는 거예요. 갔다 와야 돼요. 그쵸? 산이 이렇게 있으면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갔다가 아이고 야 5시간 내에 못 오겠다. 야 안되겠다. 돌아가자. 그치? 이렇게 회군. 이해가 무슨 말인지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요 거리를 몇 킬로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 것도 X킬로 당연히 내려오는 것도 X킬로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인 게 뭐야? 각각의 거리, 각각의 속력, 각각의 시간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올라가는 거리 X, 내려오는 거리 X.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라고요? 시속 3km. 올라갈 때는 아닌데 시속 2km. 2km per hour. 내려올 때는 시속 3km. 3km per hour. 그럼 뭐 하나 없다. 그치? 뭐가 하나 없죠? 시간이 없네요. 지금 거리도 있고 거리는 이제 우리가 구할 거니까 몇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갔다 올 건가요? X. 속력도 있고 시간만 없네. 시간 어떻게 구한다? 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쓸까? 올라간다가 등산이니까 등산 시간은 얼마죠? 올라가는 시간. 올라가는 속력은 2고 올라갈 때 거리는 x니까 2분의 x겠네. 그치? 단위는요 지금 거리는 다 킬로 하고 있으니까 그치? 시간은 당연히 뭐 써야 돼? 시, 아워. 그렇죠? 시간이죠. 아워 쓰는 겁니다. 등산할 때 2분의 x 시간 걸린 거예요. 이해가죠? 하산은요 산을 내려가는 거 마찬가지게 하산의 속력은 3. 하산의 거리는 갔던 길을 돌아간 다음에 x 그대로겠지. 그치? 시간. 이해가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 둘을 합한 게 5시간 이내예요. 전에 보니까 선생님 이내가 작다는 뜻이에요? 적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하는데 이하 라고 생각해주세요. 이하.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합쳐서 그치? 등산 하산 합쳐서 5시간 이하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 1차 공식 모양입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큼 곱하면 분수식 없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뭐 등식이나 부등식일 때나 양변에 얼마씩 곱하는 거지. 등식, 부등식이 아닌데 왜 니들 마음대로 양변에 10을 곱하고 100을 곱하냐? 뭔 말인지 이해가? 야 답이 3분의 2s 더하기 2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왜 이거 분수 없애겠다고 왜 3을 왜 곱하죠? 이건 보다시피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닌데? 응? 이 기호가 없는데? 이 기호가 없잖아. 이거 자체는 저 기호가 없잖아. 그럼 니들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답이지 그냥. 응? 근데 이건 지금 보다시피 부등식이에요. 양변에 곱하기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 지금. 그치? 부등식일 때는 이런 거 가능한 거잖아. 지금.
부등식, 등식일 때나 가능한 거지. 이게 없으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제발 좀. 자, 6을 곱하면은 요거는 몇 x? 3x가 될 거고요. 그쵸? 더하기. 요건 몇 x? 2x가 되겠죠? 5, 6에 우변은 30이고요. 부두구만 그대로. 그렇지? 따라서 5x가 32 안에 x는 무엇이요? 5로 나누면 6이야. 그치? 아, 얘가 6km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 등산로 6km까지는 올라갔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에이, 중간에 정상은 못 찍었지만 돌아가자. 하겠다는 거죠. 정답은 6km. 할만하죠? 아마 저기 워크 풀면 좀 할만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두 번째는 농도 문제입니다. 농도 문제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가면 제발 그림 좀 그리세요. 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야 방구야 씨. 야 글씨가 세 줄도 안 되는데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2% 소금물 100g 16% 소금물 섞어서 15% 이상의 소금물. 지금 섞어서라는 말 때문에 덧셈해야 되는 건 이해가요? 두 개를 섞었다? 첫 번째는 보다시피 농도도 있고 무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 16% 소금물은 농도만 있을 뿐 무게가 없어요.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이 소금물도 15% 이상이야 라는 농도만 있을 뿐 무게는 없고요. 이해 가죠?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16% 소금물 얘 두 번째 거 말이죠. 이거 몇 g이에요?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얘는 당연히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야? x g이고 그치? 여기서 뭐가 나오죠? 질량 보존의 법칙? 100g짜리 xg에 섞으면 100 더하기 xg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다시피 이건 다항식입니다. 그쵸? 덧셈이 있으니까 가로를 혹시 모르면 치세요. 자신 없으면은. 이건 이해가죠? 그쵸? 질량 보존의 법칙 옛날에 얘기했을 거야. 먹방 유튜버가 45kg인 먹방 유튜버가 5kg만큼의 소고기를 먹으면 몸무게가 50이 된다라는 거. 무게는 보존된다라는 거거든요. 됐죠? 모르면 이렇게 비읍 더하기 비읍은 미읍 그려놓고 하라고 했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농도도 있고요. 전체 무게도 있는데 뭐만 없어 지금 이제? 네, 소금의 양만 없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한다? 기억나죠? 소, 농, 전. 소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농도 곱하기 전체. 그치? 자, 첫 번째 소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2% 소금 있는 거지? 두 번째도 16% 소금 있는 거고 세 번째도 15% 소금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소금 몇 그램, 여기 소금 몇 그램, 여기 소금 몇 그램 딴거 하나씩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금 몇 그램이에요? 농도 12% 곱하기 전체 100g 12%가 100분율이라는 것 때문에 100분의 10이랑 같은 건 이해가죠? 그쵸?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농도인 100분의 12에다가 전체 무게 100을 곱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요 마찬가지로 16% 100분의 16에다가 무게 x를 곱하는 거고요. 그쵸? 마지막 거는요 100분의 15 이상 15 이상 이렇게 할까 일단 15%를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10으로 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에 100 더하기 x를 곱한다. 이렇게 그치? 자, 내가 지금 방금 쓴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건 15%를 정확하게 딱 맞춘 무게예요. 그쵸? 딱 맞춘 거고 딱 맞춤. 실제로는 요거 두 개 덧셈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덧셈하면 무게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 내가 합친 소금의 양이에요. 이 소금이랑 이 소금만 비교할 때 15% 이상 농도를 만들려면 소금을 더 부어야겠죠? 15%딱 맞춘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냐고. 대답하기 싫으면은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 갔어요? 가뜩이나
1등이나 애들 마스크 써가지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모자까지 쓰면 더 안 보여요. 자, 이거 보고 싶을 건데, 다 100분의 뭐야? 100을 곱하는 게 알겠지, 그치?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얘는 12 곱하기 100이니까 1200. 요거 100 없어지니까 16x겠지. 우변 같은 경우는 분모 100이 사라지니까 15 다음에 100 더하기 x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로가 있는 거고요. 그쵸? 부두면 안 바뀌겠죠? 분배하면 1500 더하기 15x고요. 이해 가죠? 1200 더하기 16x고요. 2항은 x를 좌변을 쓸 거니까 15x 2항에서 16 빼기 15 1x 1200을 2항 치면 마이너스 1200 이쪽 얼마나? 300 나오죠? 방향은 이쪽. x는 뭐야? 300g 이상. 두 번째 비커를 300g 이상 타야 조금 굉장히 짜겠어, 그치? 소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나 누구랑 얘기야? 이럴 때 내가 외로울까봐 이거 쓰는 거야. 시급. 이제 좀 할만하네. 3번 하자. 3번. 10%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어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10% 소금물이 나왔네요. 그쵸? 여기에 물을 더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더 넣어. 아까는 섞어서. 그치? 이건 더 넣어. 어쨌든 플러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를 만든다예요. 내가 왜 이 더하기를 왜 쓰냐면은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 문제는 증발시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문제 풀 때는 이거 빼기로 쓰는 겁니다. 증발도 있잖아, 너다시피. 그치? 이건 물을 더 넣는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이해를 하라는 건데, 내가 저 그림을 그리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합치고 있는 것인가 빼고 있는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내 말은. 자, 이래서 맨 처음에는 농도가 있어요. 10%. 그리고 무게도 있습니다. 200g. 자, 두 번째는요. 물을 넣는다며. 물은 농도를 0%로 보는 겁니다. 물만 있어요 라는 뜻이라서. 소금은 없어요 뜻이라서. 무게는 안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합쳐진 거는 8% 이하를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게는 없고요. 더 하고 싶은 건 뭐야? 최소 몇 g에 물을 더 넣나요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얘가 몇 g인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g인지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x라고 두면은 합쳐진 무게도 알게 돼. 그치? 이건 플러스니까 여기 무게는 200 더하기 xg이야.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그 증발 풀 때는 뭐겠어? 마이너스 쓰는 거죠. 그 무게도. 뭔 말인지 가죠.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하는 것까지는 좀 애매하고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1.5개는 알아야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를 알려줬더니 저렇게 놀고 있는 거야? 뭐 찍고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차라리.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섞어서니까 덧셈이고요. 증발일 땐 뺄셈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몇 g을 증발시키나요? 이거 뺄셈입니다. 그때는.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좀 이해하라고요. 무조건 덧셈이 아니잖아.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더하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빼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라고 내가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덧셈 기호도 써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마찬가지네. 소금은 없네요. 자, 문제를 잘 파악하시면 처음에 10% 여기 소금 있는 거죠? 이건 빵%, 여기 소금 없잖아, 그치? 여기 소금 없는 거야. 8% 여기 소금 있는 거고요, 그쵸? 소금은 맨 처음과 맨 끝에만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쵸? 그 맨 처음 소금은 얼마큼 있어요? 아까 소금은 농도 곱하기 때문에 농도는 10%, 그럼 100분의 10에다가 200g 곱하면 되겠네, 그치? 이게 맨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이야. 얘는요? 일단은 8%만 생각해보세요. 8%. 8%는 100분의 8에다가 곱하기 얘는 방식이니까 가로를 치는 거고요. 그렇죠? 이해 가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이제 섞어서 만들었을 때 소금이고요. 이거는 8%를 딱 맞춘 소금이에요. 그렇죠? 8%를 딱 맞춘 소금. 뭔만 이해가죠? 8%라고 친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만든 소금이 8%보다 더 작게 나오길 바래요. 이하로 나오길 바래요. 그치? 내가 만든 게 얘보다는 작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개 쉽죠? 양변 배 곱한다? 좌변은 2000. 이게 6천 보이나? 우변은 분모 사라지니까 8 곱하기에 200 더하기 x. 분배하면은 1600 더하기 8x. 그치? 이항하면 뭐 마이너스 8x. 2000 이항하면 마이너스 400. 양변은 마이너스 8원이겠지. 그치? 그러면 부동산은 반대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400 나누기 8은 50이 돼. 그치? 아, 그래서 50g 이상. 물 50g 이상을 넣어줘야 이제 좀 이제 싱거운 밍숭맹숭 아니 딱 맞는 간이 맞는 농도의 소금물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 풀어줘야 됩니까? 9-1번 문제 61페이지에 있는 거. 뭐 어때요?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풀래요? 저희가 풀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도를